예, 테크수다 7회 지난번 수다만 떨었던 6회 방송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 아직 안 한 주제 있거든요. 이메일은 죽었다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나머지 저희가 못한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거부터 할까요? 어쨌든 뭐 저희가 저번에 마무리했던 게 이제 좀 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네. 소통에 도움이 되는 앱들, 그쵸. 슬랙이라든지 플로우라든지 뭐 그런 무럴리, 네. 그리고 그냥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네네. 했었고요. 갖고 저희가 그때 뭐 저희 평상시 스타일대로 너무 또 길어져서 네. 못했던 것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네네. 뭐 바로 그냥 이번에는 그 구글 얘기해야죠. 구글. 구글 얘기할까요? 네, 우리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우리. 네, 구글 얘기만 또 그렇죠. 한 시간 하지 않을까? 짧게 하자면 우선은 네네. 구글. 저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 앱에 그 저한테 있어서는 제 시초가 됐던 이제 패키지였거든요. 네네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때 제가 가장 좋다고 봤던 게 뭐냐면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젠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누구도 양이 많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내가 뭐 어떤 관련 자료가 1테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자료를 얼마큼 쉽게 네네. 그리고 정리가 되는데 또 중요한 건 이거 옛날에는 그걸 저희가 일일이 했잖아요. 네네네. 폴더를 만들어서 넣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얼마큼 좀 서치가 잘 되느냐 네네네. 아니면 얼마큼 자동화가 잘 되느냐 되게 큰 문제, 그러니까 큰 네네. 이제 중요한 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구글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런 점이 이제 웹앱, 클라우드 앱의 큰 장점이구나 라고 네네네. 느끼게 해준 게 뭐였냐면은 우선 1은 콜래보레이션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랑 실장님이랑 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문서를 에디팅할 수 있다. 그쵸. 라는 게 구글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보여준 지금도 아직도 저는 독보적인 기술 같아요. 그걸 그렇죠. 다른 데도 잘 흉내를 못 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앱, 뭐 제가 좋아하는 애플에서도 네. 넘버즈나 이제 그런 오피스 툴이잖아요. 넘버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엑셀 툴로 있죠, 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네네. 구글에도 구글 독,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인가? 네, 슬라이드. 예, 그렇게 있고 맥에는 이제 애플 키노트, 그리고 구글 넘버스, 네. 키노트, 애플 넘버스, 애플 워드, 페이지즈 이렇게 페이지즈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네. 그 세 가지도 동시간대에서 협업은 안 돼요. 아직은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된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iWork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애플에서도 iWork 아직도 베타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들어오긴 하나 봐요, 애플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애플의 고집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애플의 장점이 모든 슬릭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네네네네. 디자인도 뭐 그 예를 들면 넘버즈에서 보이는 거하고 실제 프린트된 결과물하고 네. 그러니까 UI 상에서 보이는 결과물이 되게 미려하다는 거죠. 되게 근데 그 기술 때문에 조금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동시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구글 독하고 뭐 구글 시트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디자인도 그렇죠. 로하잖아요. 그렇죠. 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협업 작업들이 굉장히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저도 이제 여러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네.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여러 오피스 툴을 써보긴 하지만 네. 구글을 현재 그 협업 기술, 콜라보레이션 네네. 기술에선 따라오는 아직 회사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협업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열리는 이게 가능성?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예를 그쵸. 들어서 뭐 회의 로그로도 쓸 수가 있고 네네. 프로젝트 뭐 그냥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모든 리서치한 걸 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갖고 사람들이 이제 뮤직비디오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때 네. 영감 관련된 걸 다 갖다 넣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게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지도 않고 언제든 더 할 수가 있고 네네. 언제든지 돌아가면은 그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외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에디팅을 추가할 수도 있고 네, 권한을 굉장히 줄 수도 좋더라고요. 있고 네.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뭐 구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 해볼까요? 뭐 간편하게 뭐 네네. 개요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글
이런 회사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구글이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드는 서비스거든요. 사실은 개발 비용도 있지만 서버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런데 구글의 되게 재밌는 점은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돼요. 네, 무료죠. 지메일만 하더라도 이게 이 용량이나 이런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유료화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특히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한 이제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무료로 했기 때문에 사실 더 테라바이트 단위의 이메일 용량을 제공하는 그렇죠. 곳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구글에서는 광고가 있기 광고를 때문에 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개인 정보가 화폐다라는 그렇죠. 이유 너 그게 안 했는데 근거, 이거 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구글의 개인 정보를 획득을 하면서 우리 이거 그 전에 오늘 열심히 얘기 안 했었어, 사장님. 아 그래? 응. 했었나? 했어요. 아 그랬나요? 잠깐 어쨌든, 했어요. 잠깐 이거 했어요. 되게 임팩트가 있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이런 거는.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런 이유로 뭐 맹간한 서비스들이 그렇죠. 제공하는 서비스 많이 정말 무료라서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나쁘다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료일 수 있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고 거기서 제공한 서비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유료 서비스보다 좋다라는 걸 네네네. 굳이 설명드리고 싶었던 네네네. 거였고요. 맞아요. 구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지난 시간에 그 뭐야 페라리 언급하면서 예, 그런 굳이 얘기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네네. 저는 잘 몰라요. 페라리나 차를. 근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생각해봤더니 옛날 같으면 이걸 위해서 웹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템플릿 뭐 템플릿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월 정기 구독료를 내고 혹은 게다가 그 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그 템플릿을 베이스로 하는데 내가 그 템플릿에 완벽하게 내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들어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 예를 들어 조금 비즈니스 플랜으로 올리면 네. 구독료를 올리면 거기 있는 개발자가 제 커스터마이징을 도와줘요. 그거 괜찮네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그거 좋다. 그런 것들 따지면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 뭐 비즈니스 플랜이 월 100불이에요. 네. 그럼 100불이면 사실 10만 원, 12만 원 뭐 이런 그렇죠. 12만 원 돈인데 12만 원에 제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건 좋네요. 거는 그건 정말 좋네요. 예. 사실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을 회사의 플랜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누군가를 고용하고 그렇죠. 고용 혹은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 템플릿에 어느 정도 특화된 사람을 제가 월 100불에 간접 고용을 해서 괜찮네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점점 저 처음 들어본 서비스 되게 점점 재밌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구글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지메일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구글에 있는 키,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이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키는 지메일 계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회사 계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네네네. 그럼 이제 도메인은 회사 도메인이어도 어쨌든 구글 계정이 되니까. 그쵸, 그게 구글 앱스 퍼 워크 그렇죠.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다시 잠깐만 돌아가자면 네. 그것도 하게 되면 5명이 넘으면 무제한 네, 용량까지. 무제한 용량을 제공해 주죠. 네. 그건 이제 클라우드 편은 꼭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앱이란 것에 한번 이제 키만 있으면은 구글 독스, 그건 이제 워드나 마찬가지고요. 네. 구글 시트죠. 네, 시트. 그거는 엑셀이고, 네.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키노트가 되는 거죠. 네. 미려한 거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독적인 뭐 어떤 페이지 레이아웃 기능이나 그렇죠. 네. 뭐 특히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만들게 되면 애플의 키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그저요, 솔직히. 그 디자인을 되게 구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 사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일단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오피스 툴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슬라이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툴은 궁극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고 내용이 잘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디자인 부분은
감수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디자이너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틀렸어요. 좀 최근에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 제가 디자인 할 때부터 네. 저는 약간 좀 약간 신미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미적인 기능보다 기능적인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좀 군더더기는 최대한 빼버리고. 그건 미니멀리스트적인 게 네. 있는데 뭐 거기서 제가 제 의견을 좀만 더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요즘 되게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디자인은 기능성과 미를 동시에 잡아야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성만 잡으면 그건 공대. 네네네, 디자인과 예술을 동시에 잡으면 디자인, 예술만 잡으면 예술. 음. 그러니까 미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예술. 네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굳이 억지로 분간시킨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네네. 끝에 와서 저희가 따지기는 하죠. 네네. 그러니까 시트 보면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정말. 아쉬운 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 뭐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말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을 구현 못할 때가 있죠.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 구글 슬라이드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그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멘트 기능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뭐 100페이지짜리 슬라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누가 작업하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하루 내에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보통 옛날 같으면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한 사람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작업하는 넘기고, 혹은 서로 다른 데서 해놓고 작업을 하고 커피 그걸 페이스트로, 다시 네. 합치는데 누가 레이아웃이 서로 달라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되게 당황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신속성이나 이런 것 부분, 협력성 이런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앱스라고 할게요. 이거 구글 앱스 쪽은 좀 아직은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 앱스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건 이제 필요하신 분이 필요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되게 재밌게 제가 일화를 하나만 들자면은 네. 제가 이거 덕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선은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내가 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게 네네네. 어떻게 보면 1번이 되는 특장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일 쓰냐면 제가 이번에 아마존 키노트 해야 되는데 네. 디자인이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수정이 들어가요.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언제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수정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디자이너 역량이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노가다 경험이죠. 해가지고 예. 픽셀을 다 만드는 것보다는 네. 뭐 스마트 옵젝트라든지 뭐 레이어라든지 이거 나눔으로서 쉽게 말해서 언제나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준비한 것도 디자이너로서 네네네.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떤 일 쓰냐면 이제 키노트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전에 수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타당한 수정이었어요. 이건 제가 네네네. 뭐 잘못 네네. 넣어가지고. 근데 옛날 땄으면은 힘든 거예요. 뭐 집에 원격 조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너무 좋았던 게 핸드폰을 열어서 네. 그 자리에서 키노트 그냥 슬라이드 다 그 좋은 게 구글 앱이 다 모바일 앱으로 네네. 나와 모바일도 있으니까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저장하고 그거를 그냥 또 파워포인트 파일로 네. 엑스포트가 되니까 네. 바로 넘겨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 가나 저는 최상의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쵸. 민첩하고. 네네네. 근데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많이 대세긴 그렇죠. 하죠. 네. 예, 많이 대세고 구글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제일 딱 이상적인 환경이 사실 기업 환경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구글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결정권자들이 결합을 했을 때 수정이 정말 빨리 할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 협업자들이 할 때 사실 혼자 하는 사람은 키노트나 이런 거 써도 돼요. 넘버즈나 그렇죠. 애플 거 써도, 맞아요. 네. 파워포인트 써도 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는 뭐 그만한 툴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른 거 구글은 해볼까요? 어쨌든 갖고 구글 안 써보 우선은 중요한 거는 진입장벽이 정말 낮죠. 아,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무료입니다. 정말 무료죠. 예, 좋은 게 뭐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강의 같은 것도 좋은 게, 저는 제 여동생이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네. 뭐 강의 노트 같은 것도 안돼. 뭐 제일 좀 재밌는 네. 게 테이블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번에 생기긴 구글도 했어요. 없어요? 예. 테이블 이제 돼요. 근데 예. 예전에는 그 없었어요. 테이블이 안 됐던 게 모바일에서 안 됐던 거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되는데 네네. 모바일에서는 이제 테이블 수정이 편집 안 기능이 됐나? 편집 기능이 없었는데 한 6개월, 7개월 전에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장점이 단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추셔가지고 네네. 필요한 도구를 쓰시면 되게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럼 넘어가자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뭘 좋았냐?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한 군데 어쨌든 구글 도크도 좋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은 정보가 한 군데 모인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본질인 건데 내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빨리 지적으로 찾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워낙 발달이 되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건 워드 파일, 어떤 거는 뭐 PDF, 어떤 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글 도크가 저한테 준 큰 장점은 전 웬만한 문서는 다 구글 도크로 만들어 버려요. 아예. 뭐 인보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버레터, 제 이력서도 네네. 구글 도크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둔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요. 그냥 라이브 도큐먼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그냥 순식간에 에디트하고. 그쵸. 링크는 유지하면서 계속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을 만들어놓고 링크 그쵸. 보내놓고 나는 늘상 구글 그 링크에 있는 문서를 업데이트만 해놓으면 그래서 그 링크는 업데이트된 상태가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그 뭐랄까 한 군데 모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문서화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도크가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코멘트가 오면은 예를 들어 이메일이 와요. 그럼 이메일도 스레드가 되게 길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도 많이 할 때는 뭐냐면 그냥 구글 도크 하나,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구글 도크 하나 있고 그것다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냥 그 해가지고 네네네. 밑줄 긋게 해가지고 그냥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뭐 이제 타스크 같은 것도 다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특화된 서비스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스크죠. 네네. 저도 일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타스크가 뭐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일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스크에 올려놓음으로써 미리 네네네. 할 일을 미리 올려놓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거죠. 일이 들어오면 그때 해내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예를 없는 것도 들면 많고. 그 태스크가 뭐 하루를 투자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올려놓고 나중에 리마인딩 될 수 있게 그렇죠. 예, 미리 알림이라고 그러죠. 미리 알림 될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투두 네. 투두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네네네. 가졌고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 같아요. 기억력에 대한 불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올려놓는 네. 거야. 그 예전에는 안 졌던 게 뭐냐면 그거를 핸드폰에 올리면 핸드폰에만 있었어요. 네. 그러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진짜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클라우드가 되다 클라우드 보니까 좋은 있죠. 게 뭐냐면은 핸드폰에다 그러니까 길 가다 핸드폰에 입력을 하고 집에서 컴퓨터에서 하고 목소리로 녹음하면 그게 다 한 군데에 모이는 거예요. 갖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두이스트라는 앱을 써요. 그게 TODOIST 투두이스트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서비스가. 아, 이런 유사 서비스 많지만 투두이스트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투두이스트는 그냥 투두 이스트라는 서비스의 제목? 예, 그러니까 네. 앱이 이름이에요. 앱 투두 이름. 리스트인데 굉장히 많죠. 뭐 원더리스트도 있고 시대는 그쵸. 노트 쓰시죠? 전 애플의 리마인더를 써요. 리마인더 예, 쓰시는 그냥 기본 앱. 뭐 예.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두리스트를 써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일은 플랫폼이 굉장히 넓어요. 애플도 있고 앤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웹도 PC도 있고. 있고 웹도 있고 예, 그러다 웹도 보니까 정말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아니면 기계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싱크가 돼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빵을 사야 돼요. 네. 빵 사기 해놓고 예. 그 줄에다가 오늘 8시 예. 그리고 쇼핑 이런 정도 지가 알아서 그 제가 쓴 단어를 예. 이해를 해가지고 빵 사기라는 투두를 올리면서 시간은 오늘 8시 캐테고리는 쇼핑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한 줄에 다 치면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게 그걸 뭐냐면 영어로 이제- 쓰시겠네요? 그쵸. 뭐 한글로 쓰면 돼요. 한글로 써도 네,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글로는 빵 사기 네. 해놓고 TOD 그러니까 today 네. 할 때 TOD 그 다음에 골뱅이 예. 8pm 하면은 자동으로 오늘 8시에 이렇게 들어가고 한 그다음에- 줄에 그걸 써놓으면 네, 한 줄에 그냥 근데 그 익숙해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리스트를 정확히 만드는데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클릭이 아니고 한 줄에 되고 오늘 해야 될게 뭐, 네네네. 오늘 뭐 팟캐스트 녹음 at image bakery 네네네. 뭐 해놓고 at podcast 네. at today at 10 a.m.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지가 뒤에 알아서 다 카테고라이징을 맞춰 딱 해서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 시간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큰 장점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 어디 가나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뻐요. 제일 미니멀리스틱하고. 그래요? 안 써보시죠? 이거 되게 유명한데 투리스트? 모르는 것처럼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아시더니 저 실망인데. 모릅니다. 이러니까 아, 애플에만 너무 사시는 거야 이거. 저는 그러니까 리마인더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리마인더 툴은 제가 두 개를 딱 원더리스트 써봤어요. 원더리스트. 원더리스트 나쁘진 않아. 써봤고 무거워. 걔네. 써봤는데
일단 뭔가 좀 이상했고 언더리스는 별로였어요. 예, 써봤는데. 그러니까 싱즈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맹령만 있어가지고 저 진짜 저 투두는 진짜 제가 안 써본 거 없을 정도로 많이 써봤어요. 싱즈를 처음에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리마인더 툴이 그러니까 제가 사회 생활을 하고서부터 되게 중요한 네. 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그리고 뭐, 그때는 기억력이 좋아. 솔직히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나이가 드니까 네. 그냥 딸리는 것 기억이 같아요. 딸리죠. 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놓치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한 책을 읽었어요. 게팅 싱즈도. 그게 이제 유명하죠. 네. 그게 이제 리마인더의 어떤 체계를 잡아주는 네, 그리고 네. 리마인딩을 할 때도 그러니까 리마인드 툴에 쓸 때도 기술이 네, 필요한 네, 것처럼 있죠. 그 리마인더 게팅 싱즈돈 한국에서는 이제 책으로 나온 게 끝도 없는 일 빨리 해치우기인가? 그래요. 뭐 그런 제목 재밌게 짓더라고요. 나름 센스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끝도 없는 일 뭐 빨리 해치우기인가? 뭐 그런 제목을 했어요. 근데 네네. 그 게팅 싱즈돈이라는 이론이 굉장히 유명해요. 기본적으로 네. GTD라고 네네네. 해서 제일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요? 네, 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개념도 몰랐는데 네네. 그걸 하고 나서는 되게 제 일이 되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게팅 싱즈돈이랑 기술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어떤 빨리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이 되면 그날 하는 일을 알아채는 건 일단 다음 문제고 내가 빨리 기억해야 될 걸 까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 네.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꼭 기억해야 될만 해라는 거를 그 강박관념에서 그게 없어져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졌죠. 왜냐면 내가 옮겨놨고 어떤 특정 장소에 옮겨놨으니까 그거는 내가 그 당시에 원했던 날짜에 자동으로 기억되게 해줄 거니까라는 믿음 때문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재밌네요. 이미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GTD는 이제 한 11년 전, 12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12년 동안 써와서 이제 사실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져서 뭐 좋았다 이 기분은 지금 사실 그런 건 없지만 당시에는 정말 초반에는 그런 게 너무 행복했고 행복했죠. 그런 투데이스트라는 툴이 있고 저는 근데 그래서 몇 개를 많이 써보긴 했지만 하늘씨만큼은 많이 안 썼던 저는 것 그냥 같아요.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GTD를 굉장히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았고 되게 실용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뭐 이거 썼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더 벌었다 이런 건 아닌데 워낙 습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좋은 점은 이거 덕분에 이득 본 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것도 많고 없었으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까지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써요. 그러니까 가다가 좋은 기사가 있다. 아니면 좋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존재하는 건 많이 소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드 재밌게 쓰면 다 봤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는 뉴스가 앞으로 나올 게임이나 영화나 만화책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있는 거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투두리스트에 뭐가 있냐면은 롱텀,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플랜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뭘 올리냐면은 앞으로 나올 영화 그런 게 나오면은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그 개봉 날짜랑.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시장님 말씀대로. 그쵸.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들은 놓치지 않겠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필터링 돼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되게 좋은 게 심심해요. 갑자기 뭐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 리스트에 띄우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쫙 떠있어요. 그리고 다 필터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잊지 않으니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한번 시간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제 농담을 하는 게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언젠가는 한다.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이거 내가 해줄게. 그럼 리스트에 올리면은 제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날짜는. 하지만 언젠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큰 시장님 말씀이랑 공감이 가니까 강박관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올리면 무조건 한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리스트 올린 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올릴 때 신중해요. 되게. 근데 한번 올리면은 무조건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냥 되게 인생이 좀 체계가 잡혀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이거 딴 얘기인데 잡담인데 저가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아요. 리마인더 툴에. 왜냐면은 제가 싱즈라는 거 안다 그랬어요. 어디서 만들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어울리네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싱즈라는 게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이폰 많이 쓰시니까 네, 네. 아이폰 앱도 있지만 원래 맥용 앱이었어요. 네네. 네. 제가 아는 게 뉴질랜드 사장님이 이거 쓰세요. 아, 그분도 애플 좀 그러시군요. 심하셔. 그거 제가 근데 그분도 투두이스트 넘어왔어요, 정말. 투두이스트로? 네, 제가 정말 1년 동안 로비를 한 결과 나 진짜 나 스폰 받아야 될 회사 되게 많아 사실은. 나 투두이스트 진짜 많은 사람한테 드롭박스도 네. 굉장히 많이 밀어줬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나 진짜 스폰 받아야 될 사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애플은 왜 나한테 왜 애플은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 팔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비주류적인 거 있죠. 인기 없는 거, 불쌍한 것들 그런 걸 도와주고 실장님은 워낙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애들한테 친구해줘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들어요. 친구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장님은.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싱즈가 독일에서 만든 건데 네. 그게 컬처드 코드라는 데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도 재밌어요. 컬처드 네네. 코드라는 데서 만든 건데 제가 그 회사 갔었잖아요. 독일 갔을 때. 그러셨어요? 네. 우와. 왜요? 네. 그 띵스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해서 그 회사 갔었어요. 신기하다. 근데 애플 전용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엘리티스트 아닌가, 실장님? 당시에 난 띵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애플만 되게 고집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근데 지금은 제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 회사가 아직도 싱즈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 싱즈만 만들어요. 네. 싱즈만으로도 돈을 그렇게 버나 봐. 그러니까 제가 앱을 개발할 때 참 그러니까 많이 인스파이어링 됐던 네네. 회사예요. 왜냐면은 한 앱을 가지고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 완성도 있게 만들어놔서 이 앱을 계속 버전업하면서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런 면이 좀 존경스러웠고 네네. 그래서 회사를 한번 갔었죠. 네. 그래서 사진도 있는데 그 독일의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시골이었던 거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하시다 근데. 갔었어요. 싱즈도 갔었고 싱즈를 했고 근데 지금 안 쓰시면서도. 싱즈는 이제 싱즈가 그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로 오면서 네. 클라우드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조금 그 기능을 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능 아까 얘기했던 멀티 플랫폼 기능이 약해요. 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요즘.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네.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저희 가서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현재 모바일 플랫폼을 쓰고 있다가 내가 데스크탑 플랫폼으로 이동했을 때 딱 그게 계속 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조금만 옆으로 세자면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음 언젠가 포스트카에서 할 건가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뭘 하려면은 뭐든지 노력이 든다는 게 당연했어요. 우유를 사는 것도 노력이었고 네네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노력이었고 네.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기를 들어서 번호를 외운다는 이게 다 노력이었잖아. 근데 네네. 인간이 되게 재밌는 게 가면 갈수록 귀차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애기가 되어가고 있어. 애기가 뭐냐면은 난 지금 원해 지금 당장 줘. 네. 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갖고 온디만드라는 게 요즘 되게 핫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데서. 네. 근데 이게 멀티 플랫폼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돌아간다는데 네네. 인간적으로 보자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할 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갖고 내가 지금 손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 게 인간이 지금 계속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 플랫폼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내 손은 핸드폰밖에 없어. 네. 아니면 내가 지금 PC방이어가지고 컴퓨터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내가 지금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힘을 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 멀티 플랫폼이 또 기본적으로 또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되게 중요해요. 멀티 플랫폼의 안정성. 제가 전 이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노트 쪽으로 해서 뭐 노트 네네, 쪽에 뭐 우리 툴하면 빨빨도 이제 나가게 에버노트도 해서. 있고 뭐 여러 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노트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잖아요. 구글 독스도 노트 기능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구글 킵이란 것도 있지만 킵은 자꾸 너무 다 이렇게 너무 프리뷰를 이렇게 넘기고 싶지 마요. iOS가 없어요. iOS용이 없어요? 없어요. 네, iOS용이 없어서 안 쓰지만 에버노트 그리고 iOS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노트 네네. 그리고 구글 독스 네네. 이렇게 세 개를 다 써본 적이 있어요. 써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제일 신뢰하는 게 구글 독스예요. 음. 왜냐하면 희한하게 그게 이미 되게 보편화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네. 에버노트나 노트 네. 쪽은 그러니까 iOS 노트는 안정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쪽에서 안정성이라. 이쪽에서 예를 들어 싱킹이 약한 거죠. 네. 이쪽에서 내가 기록을 했는데 이쪽에 너만 멀티 플랫폼으로 해서 모바일에 썼는데 데스크탑인데 싱크가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그래요? 그 싱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입력하면 싱크가 꼬여요.
그래요? 네, 싱크가 꼬여요. 전 그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건 잘 써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가 뭐 일반 사용자는 아니지만 더더욱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싱크가 꼬여서 날린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에버노츠는 근데 좀 보완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컨플릭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컨플릭트된 상황이 오면 컨플릭트된 상황이 그 컨플릭트까지도 다 기록을 해두는데 옛날에 그냥 한쪽을 날렸어요. 지가 판단해서. 노츠는 애플의 노츠는 그냥 일방적으로 날려요. 아예 다 날라가요? 네, 그냥 날려요. 진짜 문제다. 한쪽을 자기가 못했으면 자기가 인지 못한 게 있으면 실장님 그냥- 애플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애플이 클라우드 쪽이 약해요. 약해요. 네. 진짜 그 말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넘버즈 아까 얘기했던 넘버즈나 뭐 키노트 페이지가 지금 동시에 콜라보레이션 안 되는 것도 또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클라우드 내놓고 나서 그 팀 완전히 엄청 그러니까 그 컴플레인 엄청 쏟아냈거든요. 그 팀한테. 몰랐어요. 너희 얘는. 뭐 쉽게 뭐 이런 개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뭐 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런칭 계속 미뤄지고 네네.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쪽은 확실히 애플이 구글만큼의 기술력은 확보하지 못하는 그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구글도 하는데 그게 오픈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만큼 못해요. 네. 애플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진화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우드 회사 시작했으면 클라우드에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재밌고 애플도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는 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은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태어나는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베이스였죠. 그러니까 걔네는 인터넷 베이스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화가 아닌 거예요. 구글에서 구글 독을 내놓는 것 때문에 되게 당연한 순리. 네네네. 근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뭐 예를 들어서 IBM 같은 회사가 이제 모바일 진화하는 데서 사실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애플은 모바일화는 굉장히 성공을 했죠. 오히려 네네. 모바일화를 만든 회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실은 PC 시장에서는 그냥 최강대자거든요. 네네네. 모바일화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IBM도 서버에서는 굉장히 강세였지만 네네. PC로 넘어오면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고 저도 IBM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제 그 플랫폼을 넘어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 것 그 같아요. 이유가 제가 많이 쓰는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오토데스크 3D Max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맥 버전이 없어요. 없죠. 네. 네. 근데 맥스라는 도구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3D 도구 중에 3D 하나인데 도구 중에 하나죠. 맥용이 없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니즈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니즈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니즈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만들어야죠.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타산이 맞는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디자이너로서 맥을 되게 좋아하고 쓰고 싶지만 평생 PC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게 맥스를 워낙 많이 쓰니까 메인으로. 네네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긁어봤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소스 코드가 윈도우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net이라는 윈도우 인터페이스를 써요. 네네네. 그래서 버튼을 만들 때 그걸 만드는 게 그냥 나는 이런 버튼을 맥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 윈도우에 있는 UI 엘레멘트를 빌려서 네네네. 윈도우 버튼을 만들어야죠. 이미 오케이만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정말 깊은 곳에 아주 그러니까 코딩도 되게 재밌는 게 저도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스크립터지만 네네네.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논리 연산 쪽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그 위에 API가 있어요. 네네네.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할 수 있고 그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는데 정말 밑에 있는 코드가 코어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거 바꾸게 되면 힘든 게 뭐냐면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클라우드에 적용시키는 거가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걸 바꿨을 때 나오는 파생 효과를 사이드 이펙트가 다 잡는 게 굉장히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맥스가 사실은 맥용으로 나온다는 루머는 5년 전부터 있었고 네. 10년 전부터 소유는 굉장히 컸어요. 네네네. 근데도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도 있고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당연히 사상 같은 것도 다 있겠지만 끝에 가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는 네네. 건데 맥 같은 건 제가 봤을 땐 클라우드화가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소스 그 아주 코어적인 개념 자체 클라우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그쵸. 진화가 네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진화라는 게 그냥
클라우드만 추천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있었던 현재 있는 OS X 유저들도 다 만족시키면서 네네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그게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생각보다. 같아요. 예. 그래서 맥이 아직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네네. 투두이스트 넘어가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투두이스트를. 그리고 음.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네.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또 한 가지가 되게 좋은 게 요즘 많이 하는 게 로케이션 노티피케이션이 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만들 때 이마트랑 태그를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빵, 우유, 계란,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를 사야 네. 돼. 그럼 아이패드를 놓고 이마트라는 곳에다가 걸어놓으면 이마트 가까이 가면 그 노트가 딱 떠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거는 아직 실용하기에는 좀 믿음이 안 갈 때도 많고 그런 건 좀 있는데 그 기능까지 로케이션 베이스까지 예. 가려면 왜냐면 별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에 갔을 때랑 떠났을 때 두 네네네. 가지가 있긴 있어요. 세팅적으로.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저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금 거에서. 얘기한 로케이션 베이스 기능이나 뭐 자연어로 입력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내추럴 랭귀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카테고라이징 되는 거는 애플의 리마인더도 돼요. 네네. 네, 되긴 되는데 못 쓰겠죠. 일단 아직은 좀 좀, 리마인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리마인딩이 그쵸, 안 되면 그 역할 자체가 너무 그래서 그 얘기도 네. 하려고 했으니까 그 네. 리마인더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그러니까 그 스마트워치가 사실은 그거를 되게 잘 해소를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울리거나 진동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너무 많은 노티피케이션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 있으면 노티피케이션이 이메일 많이 계속 뜬다는 와 거죠. 있고 뭐 예. 슬랙에서 이메일 와 카톡에서 네네네. 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끝에 가서 제 정리한 것 중에 하나 나온 건데 이 노티피케이션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내가 확실히 읽을 수 있게. 갖고 저는 구글 웨어라든지 애플 워치 사실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애플 워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메일 올 때마다 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무조건 볼 때까지 울린다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모든 노티피케이션은 미러링 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핸드폰 네네네. 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내가 인지할 때까지 네.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 네네네. 노티피케이션도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마트에 중요한 갔어. 이메일인 걸 자동으로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이메일 같은 경우는 계속 끝까지 노티피케이션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알아채게. 갖고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그 하라키,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하라키가 하락기? 어. 하락기? 그러니까 계층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 네네네. 그래갖고 하이어러키. 하이어러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옆으로 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UI랑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요즘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노티피케이션 무조건 하나였어요. 노티피케이션은 온다 안 온다. 네네네. 근데 구글에서 먼저 priority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옵션이 생기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안 중요한 거, 이거는 안 보는 네네네. 거. 그래서 좋은 게 그 와중에 제 애플워치에서 노티피케이션이 왔네요. 뭐, 이건 중요한 게 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니까. 갖고 구글에서 잘 맞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OS에서는 그냥 난 바꾸다를 오면은 중요한 것만 노티피케이션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티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티피케이션도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는 거. 그러니까 이마트에 갔어. 네. 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특정한 제가 이렇게 체계를 뭐 계층을 주면은 네네. 이거는 제가 인식할 때까지 그리고 시계가 그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이건 몸에 직접 착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 아직은 시계나 웨어러블이 그 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핸드폰의 미러가 아닌 거예요. 네네네. 장단점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은 모든 노티피케이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시계는 나는 오히려 모든 노티피케이션 필요 없이 중요한 것만 올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애플워치, 구글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직 그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네네네. 다음에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그리고 구글 킵, 뭐 타스크 구글 킵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네. 사실 구글 킵은 근데 약간 노트 애플리케이션 쪽 아니에요? 이걸로 리마인더를 되긴 하기에는 돼요. 되긴 되는데, 네.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리마인더 설정이 돼요? 각 노트마다? 네 아. 노트마다 되고 노트에는 또 투두 리스트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네네. 킵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 이제 킵 얘기까지 나와서 네. 정리하자. 그러면 킵은 우선은 뭐냐면요. 네. 단순하게 하자면은 구글 도크 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독스 미니. 그쵸. 네. 되게 똑같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접근할 수 있는 속도가 달라요. 콜라보레이션 안 되죠? 되죠. 돼요? 콜라보레이션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미니 버전 하기는 어렵고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도크는 콜라보레이션이 강하고 킵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수는 있는데 네네네. 실시간적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구글 킵은 뭐 제가 구글 킵을 저도 써봤는데 이제 웹에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구글에 대한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이제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데 네네. 그거에 노트 기능을 보통 주잖아요. 그럼 뭐 삼성 노트 뭐 삼성 노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킵으로 바꿔드렸죠. 네네, 잘했습니다. 네, 그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구글 도크랑 가장 큰 차이는 접근성이에요. 갖고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적어야 되면 전 무조건 킵을 적어요. 네. 제가 갖고 좀 이따 이제 제 워크플로우 한 번은 설명드릴 건데 독서는 조금 무겁죠. 그래, 가는데 오래 걸리고 열린데 오래 네. 걸린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킵에 또 우선은 킵은 뭐 제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에버노트까지 얘기하면 제가 그 전반적인 워크플로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고 킵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스티키 그 포스트잇 노트 있죠? 그쵸, 포스트잇 노트 같은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도 말해서 그냥 열면은 바로 열리고 거기다 글을 쓰면 그게 포스트잇 노트처럼 생겨요.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노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노트를 가지고 리마인더도 걸 수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그냥 정보를 넣는 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일단 가볍고 그렇죠, 빠르고. 가볍고 빠르고. 옛날에 어썸 노트라고 혹시 알아요? 한국 개발자분이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이폰이 초반에 나왔을 때 막 이제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노트 앱을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오썸 했나요? 네. 그거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아이폰 개발자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가장 성공한 앱이에요. 한국 개발자. 제가 그래서 개발자분이 듣고 계시죠? 약간 그런 소문도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앱으로 성공한 기사 많이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그쵸.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를 번다, 얼마를 번다. 근데 거기가 그런 소문이 들었었어요. 매일 식사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다. 그게 성공이 잣대였나 봐요, 그때는. 아니, 웹 데벨로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매일 밥 먹어요? 못 먹는다기보다 못 먹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성공하지 않았잖아. 제가 어디 가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그걸 잘 안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소문이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거 뭐냐면 얼마큼 앱 디벨로퍼를 배고프면은 그게 성공이 잣대가 되겠어요. 아니 배고프지 않더라도 아니 매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예를 들어 뭐 TGI나 어디 그 또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에서 먹는다. 근데 너무 아웃백에서 먹으면 뭐 2만 원, 뭐 4만 원 나올 텐데. 그거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나 자가용 비행기 있어. 나 허락이가 몇 대 좀 이런 느낌이 해야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귀엽다 이거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썸노트는 뭐 그러니까 애플에서 뭐 2012년, 2010년 최고의 앱에 막 이렇게 뽑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썸노트 실제로 어썸하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앱 자체가 구글 킵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스타일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리마인딩 기능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애플이 하고 있는 노츠가 너무 취약하니까 노츠 앱을 딱 공략해서 리마인딩 기능에 여러 가지 또 저도 학생 때 이제 그랬는데 저희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좀 긁어주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많았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일단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앱으로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1위 해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저도 1위를 해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앱스토어에서 저도 1위 해봤는데 매출량이 절대 스테이크 못 먹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앱 유료 앱 시장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유료 앱이랑 무료 앱이랑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건 확실히 이윤을 남긴다랑 그러니까 이윤 남긴다랑 많이 다운을 받다랑 정말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윤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세상에서 돈을 번다는 것과 돈을 만든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광고를 되게 방법이 많잖아요. 그쵸. 뭐 광고를 프리를 해서 광고를 붙이는 법도 있고.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었던 거죠. 그렇죠. 아, 스테이크를 드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개발자분이 듣고 있는, 아니면 전 진짜 소문으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 당시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같이 앱을 개발한 입장에서 네네.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그렇네요. 네, 그렇게 다운로드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좀 부러웠었어요.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일단 또 반으로 갈라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저희 3부작이 자꾸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네네네. 일단은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팟캐스트는 오늘 했던 얘기에서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정리하자면 이제 그 일의 효율성, 프로덕티비티 아니면 이런 그 웹 서비스 같은 네네. 것들이 또 3부작이 되었고요. 이제 네네. 첫 번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소통이 네네네.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소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네네. 스케줄링, 뭐 타스크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이제 다음 회 3회에서는 이것들이 다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네네. 이거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네네네.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